당신 그림자가 없습니다. 아내 혜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낮인데도 남편 석훈의 발밑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림자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이한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아십니까? 9개월 전 매미 소리 요란하던 그의 한여름이었습니다. 경기도 어느 마을에 석훈이라는 청년이 살았습니다. 29의 성실한 총각이었지요. 농사를 짓는 집안의 맏아들이었습니다. 석훈은 부지런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밭에 나가고 해가 질 때까지 일했지요. 석훈이는 참 일을 잘하네. 그러게, 저 나이에 저렇게 성실하기도 쉽지 않은데. 마을 사람들이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석훈에게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집안이 가난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빚을 많이 지셨거든요. 아버지, 빚이 얼마나 됩니까? 100냥. 올해 안에 갚지 못하면 땅을 빼앗긴다. 그렇게나 많이요. 석훈은 절망했습니다. 100냥은 엄청난 돈이었으니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로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곳에 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석훈은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낮에는 자기 밭을 일구고 밤에는 남의 집 품팔이를 나갔습니다. 하지만 돈은 모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100냥을 모을 수 없어. 석훈은 지쳐갔습니다. 얼굴은 수척해지고 몸은 야위어갔지요. 석훈아, 너무 무리하지 마라. 어머니께서 걱정하셨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내가 쓰러지면 어쩌려고. 쓰러지지 않습니다. 석훈은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석훈이 품팔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산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안개가 끼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데. 한여름인데 안개라니. 이상했습니다. 안개가 점점 짙어졌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지요. 길을 잃었나. 석훈이 멈춰 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개 속에서 붉은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게 뭐지? 다가가 보니 작은 주막이 있었습니다. 이런 곳에 주막이 있었나. 석훈은 이 길을 수없이 다녔지만 주막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피곤했고 목도 말랐습니다. 잠깐 쉬어가야겠다. 주막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텅 빈 주막. 하지만 술과 음식이 상 위에 차려져 있었지요. 손님 있습니까? 석훈이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상하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석훈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 도포를 입고 긴 수염을 기른 노인. 손님을 기다렸습니다. 저를요? 왜요? 앉으십시오. 이야기를 나눕시다. 노인이 상 앞에 앉았습니다. 석훈도 앉았습니다. 술 한잔 하시지요. 노인이 술을 따라주었습니다. 석훈은 술을 마셨습니다. 이상하게도 피로가 싹 가시는 것 같았지요. 좋은 술이군요. 그렇지요. 특별한 술입니다. 노인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를 기다리셨다고 하셨습니까? 당신이 필요한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필요한 것. 돈. 100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석훈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나는 다 압니다. 노인의 눈빛이 이상하게 빛났습니다. 100냥을 드리지요. 네. 정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대신 대가가 필요합니다. 무슨 대가입니까? 노인이 석훈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당신의 그림자를 주십시오. 그림자요?
그렇습니다. 당신의 그림자와 백냥을 바꾸는 것입니다. 석훈은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림자가 무슨 쓸모가 있습니까? 그건 제가 알 일입니다. 어떻습니까? 하시겠습니까? 석훈은 고민했습니다. 그림자, 그게 뭐 대수겠어. 없어도 사는데 지장 없을 텐데.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현명한 선택입니다. 노인이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여기에 서명하십시오. 석훈이 서명했습니다. 그 순간 석훈의 몸에서 무언가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바닥을 보니 석훈의 그림자가 종이 위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게.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노인이 종이를 접어 넣었습니다. 거래 완료입니다. 노인이 주머니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백냥입니다. 석훈이 주머니를 받았습니다. 정말로 은자가 가득 들어 있었지요. 정말 백냥이네. 석훈이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노인이 경고했습니다. 그림자 없이 사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곧 알게 될 것입니다. 노인이 사라졌습니다. 연기처럼 주막도 사라졌습니다. 석훈은 다시 산길에 서 있었습니다. 꿈이었나? 하지만 손에는 돈주머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정말이었어. 석훈은 기뻐하며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왜 그러느냐? 돈을 구했습니다. 백냥을. 뭐라고? 부모님께서 놀라셨습니다. 석훈이 돈주머니를 보여드렸습니다. 정말이구나. 어디서 구했니? 그게 어떤 분이 빌려주셨습니다. 석훈은 그림자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고마운 분이시구나. 나중에 꼭 갚아야지. 다음 날 석훈은 빚을 갚았습니다. 채권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오, 정말 백냥을 마련했구만. 네, 이제 땅을 지킬 수 있습니다. 훌륭하네. 빚을 갚고 석훈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걱정 없이 살 수 있겠어. 하지만 그날 오후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석훈이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마을 아이들이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그러니. 아저씨, 그림자가 없어요. 뭐? 석훈이 자기 발밑을 봤습니다. 햇빛이 쨍쨍한데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이럴 수가. 아이들이 무서워했습니다. 귀신이다. 도망가자. 아이들이 달아났습니다. 석훈은 당황했습니다. 노인이 정말로 그림자를 가져갔구나. 마을로 돌아오니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봤어? 그림자가 없더라고. 그림자가 없다니. 사람이 아닌 거 아냐? 무서워. 석훈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피했습니다. 석훈이, 무슨 일이냐? 아버지께서 물으셨습니다. 아버지, 석훈이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노인과의 거래, 그림자를 판 것. 뭐라고? 그림자를 팔았다고. 아버지께서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미안합니다. 돈이 필요해서. 이 어리석은 놈아. 그림자는 영혼과 연결되어 있는데. 네. 그림자 없는 사람은 불행해진다는 전설이 있다. 석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날부터 석훈의 삶이 변했습니다. 사람들이 석훈을 피했습니다. 그림자 없는 사람이랑은 같이 일 못해. 불길에 저리 가. 석훈은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혼담도 깨졌습니다. 저런 사람과 우리 딸을 혼인시킬 수 없어요. 하지만 안 됩니다. 석훈은 절망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석훈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림자를 돌려받아야 해. 그날 밤 석훈은 다시 그 산길로 갔습니다. 노인장, 나오십시오. 소리쳤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제발, 그림자를 돌려주십시오. 그때 안개가 끼기 시작했습니다. 주막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석훈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올 줄 알았습니다. 그림자를 돌려주십시오. 안 됩니다. 거래는 거래입니다. 제발요. 이대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럼 백냥을 돌려주십시오. 이미 다 썼습니다.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노인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석훈은 절망했습니다. 제발,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노인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하나 있긴 합니다. 뭡니까? 뭐든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그림자를 가져오십시오. 네. 그럼 당신 그림자를 돌려드리지요. 다른 사람의 그림자를요? 그렇습니다. 누군가 자발적으로 그림자를 준다면 석훈은 고민했습니다. 누가 자기 그림자를 줄까? 기한은 100일입니다. 100일 안에 그림자를 가져오지 못하면 당신의 영혼도 가져가겠습니다. 석훈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알겠습니다. 석훈은 주막을 나왔습니다. 100일 안에 누군가의 그림자를.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부탁해야 할까요? 석훈아, 내 그림자 좀 줘. 말이 됩니까? 석훈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석훈은 여러 사람에게 부탁해봤습니다. 하지만 모두 거절했습니다. 미친 소리 하지 마. 그림자를 달라니 말이 돼? 저리 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석훈은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이러다 영혼까지 빼앗기겠어. 그러던 어느 날 석훈은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이름은 혜원. 마을에 새로 이사온 처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혜원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석훈은 놀랐습니다. 자기를 피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니. 저는 혜원이에요. 새로 이사 왔어요. 저는 석훈입니다. 반가워요. 혜원은 석훈의 그림자가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림자가 없으시네요. 네. 사연이 있습니다. 괜찮아요. 사람은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석훈은 감동했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구나. 혜원과 석훈은 자주 만났습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산책하고 석훈은 혜원에게 점점 끌렸습니다. 혜원도 마찬가지였지요. 석훈 씨, 저 고백할 게 있어요. 뭡니까? 저도 사실은 평범하지 않아요. 무슨 말씀이신지. 혜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앞을 볼 수 없어요. 네. 맹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석훈은 놀랐습니다. 혜원이 눈이 보이지 않는다니. 그래서 그림자가 있든 없든 상관없었어요. 어차피 안 보이니까요. 혜원이 웃었습니다. 석훈은 혜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혜원 낭자. 네. 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네. 좋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석훈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100일 기한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보름밖에 안 남았어. 혜원에게 그림자를 달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그런 부탁을. 열흘이 남았습니다. 석훈은 불안했습니다. 어떡하지? 그때 혜원이 물었습니다.
석훈 씨, 요즘 무슨 고민 있어요? 아닙니다. 거짓말. 목소리로 다 알아요. 혜원이 석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해봐요. 제가 도울 수 있을지도 몰라요. 석훈은 망설이다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노인과의 거래, 100일 기한, 다른 사람의 그림자가 필요한 것. 그래서 열흘 후면 제 영혼이. 석훈이 울먹였습니다. 혜원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제 그림자를 가져가세요. 뭐라고요? 제 그림자요. 어차피 저는 볼 수 없으니까 그림자가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왜요? 그림자를 잃으면 불행해집니다. 석훈 씨가 영혼을 잃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혜원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행복해요. 석훈 씨를 만나서요. 혜원 낭자, 그러니까 가져가세요. 제 그림자. 석훈은 울었습니다. 정말 괜찮습니까? 네, 괜찮아요. 그날 밤 석훈은 혜원을 데리고 그 산길로 갔습니다. 주막이 나타났습니다. 노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군요. 네. 그림자를 가져왔습니다. 혜원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 그림자를 가져가세요. 노인이 혜원을 보았습니다. 맹인이로군요. 네. 그림자가 없어도 괜찮겠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노인이 종이를 꺼냈습니다. 서명하십시오. 혜원이 석훈의 도움을 받아 서명했습니다. 혜원의 그림자가 종이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거래 완료입니다. 노인이 석훈에게 다른 종이를 주었습니다. 당신의 그림자입니다. 석훈이 종이를 받자 그림자가 몸으로 돌아왔습니다. 발밑에 그림자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혜원이 그림자를 잃었으니까요. 주막을 나오며 석훈이 혜원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습니까? 네, 괜찮아요. 혜원이 웃었습니다. 석훈 씨만 무사하면 돼요. 석훈은 혜원을 꼭 안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석훈과 혜원은 혼인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여자가 그림자가 없네. 둘 다 이상해. 하지만 두 사람은 행복했습니다. 여보. 네, 낭자. 행복해요. 저도요. 그런데 말입니다. 혜원에게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자를 잃은 후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꿈속에서 혜원은 볼 수 있었습니다. 어머, 내가 보여. 처음 보는 세상. 색깔, 형태, 빛. 모든 것이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꿈에서 깨면 다시 볼 수 없었지요. 여보, 나 이상한 꿈을 꿔요. 무슨 꿈인데요? 꿈속에서는 볼 수 있어요. 석훈은 놀랐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신기해요. 매일 밤 혜원은 꿈속에서 세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꿈속에서 노인을 만났습니다. 당신, 그렇습니다. 나입니다. 왜 제 꿈에 나타나셨습니까? 당신에게 제안이 있습니다. 무슨 제안이요? 당신의 남편 영혼을 주십시오. 그러면 당신 눈을 뜨게 해드리지요. 혜원은 분노했습니다. 싫어요. 절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앞을 볼 수 있습니다. 필요 없어요. 여보만 있으면 돼요. 어리석군요. 노인이 사라졌습니다. 혜원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여보. 석훈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혜원은 석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절대로 당신을 잃을 수 없어. 다음 날 밤
노인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생각은 해봤습니까? 했어요. 대답은 싫다예요. 그렇습니까? 그럼 다른 제안을 하지요. 무슨 제안이요? 당신이 직접 그림자를 되찾으십시오. 어떻게요? 나를 이기십시오. 내기로. 무슨 내기요? 수수께끼를 풀어보십시오. 맞히면 그림자를 돌려드리고, 틀리면 당신 남편의 영혼을 가져가겠습니다. 회원은 고민했습니다. 위험한 내기였지만, 이기면 모든 게 해결돼. 좋아요. 하겠어요. 현명한 선택입니다. 노인이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아침에는 4발, 낮에는 2발, 저녁에는 3발로 걷는 것은 회원은 알고 있었습니다. 책에서 읽은 적이 있었거든요. 사람이에요. 아기 때는 기어다니고 어른이 되면 2발로 걷고 늙으면 지팡이를 짚잖아요. 정답입니다. 노인이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림자를 돌려드리지요. 빛이 회원을 감쌌습니다. 그림자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노인이 경고했습니다. 나는 언젠가 다시 올 것입니다. 다른 것을 요구하며 상관없어요. 그때도 이길 테니까요. 노인이 사라졌습니다. 회원이 깨어났습니다. 여보. 석훈이 깼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내 그림자. 돌아왔어요. 정말입니까? 둘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달빛 아래 회원의 그림자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정말이네요. 석훈이 기뻐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회원이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렇군요. 당신이 이겼군요. 네, 우리 이제 괜찮을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석훈과 회원은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노인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보, 정말 다행이에요. 그러게요. 어느 날, 회원이 아이를 가졌습니다. 여보, 우리 아기가 생겼어요. 정말입니까? 네. 석훈이 회원을 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요. 9달 후, 건강한 딸을 낳았습니다. 으앙. 우리 딸. 석훈이 아기를 안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기에게 그림자가 2개 있었습니다. 왜 그래요, 여보? 아기 그림자가 2개예요. 네. 회원이 놀랐습니다. 의원을 불렀지만 의원도 이유를 몰랐습니다. 처음 보는 일입니다. 며칠 후 꿈에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궁금하십니까? 당신 아기에게 그림자가 2개인 이유를요? 왜 그런 겁니까? 부모가 모두 한때 그림자를 잃었었으니까요. 그 영향이 아기에게 간 것입니다. 그럼 우리 아기는 특별할 것입니다. 2 세상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세상. 이승과 저승, 빛과 어둠, 현실과 꿈. 노인이 사라졌습니다. 석훈이 깼습니다. 2 세상을. 시간이 흘렀달이 자랐습니다. 이름은 소원. 5살이 되었을 때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기 할머니가 있어요. 어디? 저기, 저 구석에.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있어요. 할머니가 웃고 계세요. 소원은 죽은 사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림자가 2개여서 2 세상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엄마, 무서워요. 괜찮아, 소원아. 엄마가 여기 있어. 회원이 소원을 안았습니다. 소원은 자라면서 그 능력을 조절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죽은 가족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고 소원이 덕분에 아버지 마지막 말씀을 들을 수 있었어요. 고마워요, 소원아. 사람들이 소원을 신기하게 생각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소원이 15이 되었을 때 노인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꿈에서였습니다. 소원, 당신은 나는 내 부모와 거래한 자다. 왜 내 꿈에 나타나셨어요? 내게 제한이 있다. 싫어요.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속지 않을 거예요. 속이는 게 아니다. 내 능력을 더 키워주겠다. 필요 없어요. 생각해봐라.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다. 소원이 망설였습니다. 대가는요? 없다. 거짓말. 당신은 항상 대가를 요구하잖아요. 이번에는 진짜다. 나도 지쳤다. 노인의 목소리가 슬펐습니다. 지쳤다고요. 수백 년 동안 이 일을 했다. 사람들의 그림자를 사고, 영혼을 사고, 이제 지쳤다. 그럼 왜 계속하세요? 내 저주다. 나도 옛날에 내 그림자를 팔았다. 그리고 이 일을 하게 되었지. 소원은 놀랐습니다. 그럼 당신도, 그렇다. 나도 피해자다. 노인이 슬프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내게 부탁한다. 이 저주를 끝내달라. 어떻게요? 내 능력으로 나를 구원해달라. 소원은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내 진짜 이름을 불러달라. 그러면 저주가 풀린다. 진짜 이름이요? 그렇다. 내가 그림자를 잃기 전의 이름. 노인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찾아봐라. 내 이름을. 소원이 깼습니다. 다음 날부터 소원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옛날 기록을 뒤지고 노인들에게 물어보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단서를 찾았습니다. 100년 전 기록. 그림자 장수 김석진. 이게 그 노인의 이름인가? 그날 밤 꿈에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찾았느냐? 네. 김석진 어르신. 노인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래. 그게 내 이름이다. 빛이 노인을 감쌌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이제 어떻게 되세요? 나는 편히 쉴 것이다. 100년 만에. 노인이 웃었습니다. 평화로운 미소였지요. 그리고 내 부모의 그림자도 이제 완전히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정말요? 그렇다. 더 이상 저주는 없다. 노인이 빛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소원이 깼습니다. 다음 날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소원의 그림자가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어머, 내 그림자가. 이제 정상적인 그림자 하나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능력은 남아 있었습니다. 소원아. 부모님이 달려왔습니다. 우리 그림자가 더 진해졌어. 정말요? 석훈과 혜원의 그림자가 이전보다 더 선명했습니다. 저주가 풀린 거예요. 가족이 서로를 안았습니다. 다 끝났어요. 이제 평범하게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소원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은 남아 있다는 것을. 이 능력으로 사람들을 도와야겠어. 그날부터 소원은 자신의 능력을 선한 일에 썼습니다. 죽은 이들의 한을 풀어주고, 억울하게 죽은 이들의 진실을 밝혀주고. 소원아, 고마워. 우리 아버지가 평화롭게 떠났대요. 사람들이 감사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소원은 마을의 영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림자를 판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옛날에 그림자를 판 남자가 있었대. 그림자를, 그게 무슨... 돈이 필요해서 그림자를 팔았는데 나중에 후회했대.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그림자를 대신 주었고 결국 저주를 풀었대. 신기한 이야기네.
그리고 마을 어귀에는 경고문이 세워졌습니다. 그림자는 영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팔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째, 쉬운 해결책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석훈은 쉽게 돈을 얻었지만 더 큰 것을 잃었습니다. 둘째, 진정한 사랑은 희생입니다. 혜원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신의 그림자를 주었습니다. 셋째, 지혜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혜원은 수수께끼로 그림자를 되찾았습니다. 넷째, 저주는 끊을 수 있습니다. 소원이 노인의 이름을 불러 저주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진 것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그림자처럼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실은 소중한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무언가를 쉽게 얻으려 할 때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그 대가가 무엇인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에 빛과 그림자가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